일단 어제 종가 베팅 했던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종가 베팅에서 넘어온 게 이제 하이닉스를 제가 매매를 해서 넘어왔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왔고요. 어제 절반을 익절을 하고요.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익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오전에 이제 넥스트레이드 장에서 올려줄 때 분할로 팔고 이거는 끝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우리 기술이었죠. 우리 기술을 이제 사가지고 종가 베팅을 한 거죠. 사가지고 시간에서는 살짝 내렸는데 어제 제가 예측했던 게 이제 맞아 떨어졌죠. 미국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원전주가 셌었고, 그리고 그 원전주들이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다른 또 원전주들 그런 것들이 그동안 강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조정이 일어나고 나서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좀 종가 베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돈도 어제 많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제 예측이 좀 적중을 해가지고 아침에 시작을 이제 기분 좋게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장을 항상 크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시장을 크게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주식을 시작할 때 이제 스캘핑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적은 돈으로 하기도 좋고, 그리고 빠르게 이제 승부가 나기 때문에 스캘핑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시야가 넓어야 되고, 그리고 넓은 시야 속에서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스캘핑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그 반대로 어떻게 보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왜 크게 봐야 하냐면,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스캘퍼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스캘퍼들은. 그런데 시장을 보고 그렇게 매매를 한다라면, 지금 이 매매는 우리나라의 진짜 탑 트레이더들도 하는 매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비중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시장을 보면서 해야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매매예요, 사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핵심은 비중이죠, 비중. 우리가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지수라는 거를 먼저 보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것도 이제 대형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비중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지수예요. 그리고 그 지수 바로 밑에 있는 것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고, 그런데 하이닉스를 종가 베팅을 할 수 있고 뭔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면 정말 많은 비중을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1순위로 봐야 되는 게 사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매매할 게 없다라면 평상시에 매매할 일이 없잖아요. 변동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종목 선택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것들도 없으면 또 내려가서 중소형주 이런 것들 하고, 그런 데도 없으면 또 내려가가지고 이제 잡주 이런 거 찾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잡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냐면 비중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위에서 뭔가 변동성이 일어나고 비중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면 무조건 여기서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주식을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경력이 얼마나 된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정말로 이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제대로 공부를 만약에 이제 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좁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지 나중에 비중이 커지거나 하면은 이제 한 번에 빠르게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스캘핑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큰다면 그때는 비중을 늘리는 게 한계가 있고, 그리고 계속 비중을 늘리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먼저 매매하는 거를 연습을 하면서 해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면은 일단 이 지수가 변동성이 나오고 있어요. 지수가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지수가 급등을 해버리고 급락을 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이때는 지수를 무조건 보면서
흐름을 잡으면서 매매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변동성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장이라면 그때는 지수를 사실 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센 종목이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장에서는 지수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하고, 그리고 지수를 항상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보지 않고 매매를 그냥 한다라면 완전 지금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어제 이렇게 살렸잖아요. 뭐 변동성이 엄청났어요. 어제도. 어제 이 전 영상에 설명을 했지만, 올리는 척 하다가 다 죽여놓고, 그리고 다시 올려가지고 또 떨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버렸죠. 그리고 나서 위로 이제 이렇게 올려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렸고 우상향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가 베팅을 하이닉스하고 우리 기술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게 오늘 전략이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 지수를 보면은, 오늘도 보면은 미국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갭이 뜬 것까지는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죠. 시작하자마자 바로 떨어졌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오늘 그 트럼프 이슈로 해가지고 이제 장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트럼프가 뭐 말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수가 내려가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내려가는 척만 하고 다시 살려버리죠. 그리고 여기서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위로 올릴지 다시 내릴지 이거는 이제 모르잖아요. 어제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수가 이제 내려가겠다 아니면 올라가겠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다른 정보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식의 움직임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석유 같은 경우에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미국 선물이 급하게 떨어지거나 뭐 급하게 오르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슈들은 있었단 말이죠. 뭐 트럼프가 말하는 것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뭐 전쟁 관련, 이란 관련 뭐 악재 이런 것도 좀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데 석유나 그리고 미국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큰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수가 위로 갈지 내려갈지 도저히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풋종목이 움직였고, 그리고 어제와 비슷하게 또 롱 종목이 또 움직였죠. 삼성전자도 잘 갔고, 하이닉스도 움직였고, 그리고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도 잘 움직였고. 그래서 오늘도 어제와 같이 지수를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장이었고요. 그리고 이 지수를 예측을 하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수 예측이 틀렸다라면 당연히 오늘은 손실을 피할 수가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맞았다라면 이제 수익을 받겠죠. 근데 그것도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이것도 다 올리고 그리고 또 다 내려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롱인지 숏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또 다 내려버렸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을 했어야지 이제 얘네들의 매매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슈는 있었어요. 그런데 뭐 석유가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미국이 뭐 선물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하락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내용을 알고서 매매하는 거랑 그냥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도 못 쓰면서 매매를 했던 거랑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이 풋을 봐야 할지 그리고 롱을 봐야 할지 이거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변동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롱에서 숏으로 갈아타고 다시 숏에서 롱으로 갈아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게 떨어지면은 롱을 잡고 있었으면은 반등 나오기를 기다렸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숏을 잡고 있었다라면 여기서 또 반등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또 이제 맞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매매하기 상당히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손실을 보든 수익을 받든 지금 제가 말한 이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했다라면 틀린 게 없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어려웠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매했다라면 어쨌든 봐야 할 거는 본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흥구석유, 뭐 한국석유 이런 애들도 이렇게 대금이 많이 터졌고 4,300억, 3,600억 터졌고, 흥하해운은 거의 뭐 7천억 가까이 터졌어요. 이 시총이 작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 풋을 무조건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를 무조건 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롱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 지금 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이게 1조 9천억이나 터진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본 종목은 이 하나오션하고, 그리고 이 흥구석유, 한국석유, 그리고 흥하해운이었어요. 그리고 이 종목들을 이제 요 지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든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했어야 했고, 그래서 이거를 건드렸다라면은 오늘 이 흐름을 잘 따라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PI 정도가 있었는데 얘는 초반에는 좀 보기가 어렵고요. 이 종가쯤에는 좀 볼만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걸 계속 매매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못했어요. 얘는 여기서 너무 빨리 반등이 나와버려가지고 요쯤에서는 이제 조금씩 잡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걸어놓은 데까지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올라가지고 그냥 상한가를 가버리더라고요. 상한가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제 14시 22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는 매매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상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데서는 좀 눌림으로 잡아가지고 이게 상한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걸 저도 이제 매매를 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매매를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오션이 이제 롱으로 갔을 때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하나오션이 이게 이제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가 떨어져서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건데, 문제는 이 정도 돈이 들어오고 이 정도 시총이라면 이거는 이 지수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이게 이 하락이 너무 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다시 살린다고 해서 이거를 이 정도까지 살릴 거라고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매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PI가 이 시간에는 가장 좋아 보였거든요. 이때 이렇게까지 올라올 걸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 정도 무너졌으면 이게 올라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럴 거였으면 아예 내려오지도 말았어야지.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이거는 뭐 다 손절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잡은 사람들 돈이 한두 푼이 터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절이 나가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손절 치고 이거를 잡아먹으면서 올라온 건데, 이것도 지금 이상한 거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쯤에서 올라왔다가 그냥 내려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오션은 제가 매매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가지고 요거는 이제 본절 치고, 이거는 이제 약손절 치고, 여기서는 제가 지수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텼는데 이걸 여기까지 떨궈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올 때 그냥 얘는 틀렸다 하고 손절을 쳤는데 보란듯이 올라와 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가 베팅을 하긴 했는데 이거는 내일 아침에 거의 바로 날릴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PI를 이제 잡아보려고 했는데 잡히지가 않았고, 그리고 너무 빨리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얘가 상이 터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PI는 이제 매매가 안 되겠구나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오션을 그래서 이제 종가 베팅을 한 거고, 그리고 흥구석유랑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흥구석유가 대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고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흥구석유가 일단 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그냥 죽지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들어온 물량이 어떤 식으로든 나가야 한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락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고, 이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잡았어요. 이거는
반등을 무조건 줄 수밖에 없다. 한 여기까지는 이 정도까지는 무조건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손절을 쳤죠. 이게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일단은 손절을 친 거고. 그리고 기다렸는데 다시 살아가지고, 이제 다시 사가지고 이거는 이제 잘 먹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뒤에서 매매가 없었던 거는, 그 대장이 한국석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석유를 좀 매매를 했고, 얘도 이제 같이 뭐 잡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먹고, 여기는 이제 손절을 친 거고, 여기는 이제 대장이 바뀌어가지고 깔짝한 거고, 그리고 얘도 이제 그 이후에 매매가 없었던 거는 이제 이때 뭐 뉴스가 나왔죠. 해운 그 무슨 해협 거기 뭐 봉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 석유값은 변동이 없었고, 그리고 그런 이슈가 나온 상황에서 흥하해운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흥하해운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얘를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잡았던 이유는 이게 결국엔 돌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들어온 돈이 좀 많고,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여기서 이제 돈이 상당히 들어온 상황이었고, 그런데 얘가 대장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석유가 못 가는 상황에서 자기가 대장을 하겠다고 올라왔고, 그리고 석유 종목들은 이미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이거 지금 경고 예고 걸리고, 얘도 경고 예고 걸려 있고, 단기 가열 지정 예고도 걸려 있고, 얘도 지금 뭐 경고 예고 걸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흥하해운도 이제 오늘 예고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얘가 가장 괜찮다고 봤어요. 그런데 다른 애들이 가버리면은 다 이제 경고가 걸리든가 지정 예고 그 뭐지 단일가 그런 거 이제 들어가겠죠. 그런데 얘는 이제 오늘 상승을 하면서 오늘 걸리는 거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봤고, 그리고 재료도 괜찮았고, 그리고 그런 이슈가 생기면서 얘가 이제 급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대장이었고, 그리고 이 석유보다 얘가 이미 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석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석유가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석유 쪽을 보다가 그 뉴스를 보고 나서는 이제 흥하해운으로 갈아탄 거죠. 그런데 이 흥하해운이 움직임이 참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절이 나간 거고, 여기서 포기라고 손절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으로 종가 베팅을 한 거고. 그러니까 내일은 저는 일단 롱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움직임은 끝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롱으로 보는 게 일단 맞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오션도 워낙 많은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하락과 이 하락이 나왔음에도 이걸 다 살리는 이 흐름을 보면서 얘네들은 뭔가 의지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종가 베팅을 했고요. 그리고 PI가 가장 좋았지만 너무 빨리 이 상한가를 보내버렸죠.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 급하구나, 내일 뭔가를 하기보다는 많은 물량을 들고 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력이. 그래서 오늘 좀 급하게 뭔가를 처리하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상한가에 아마 물량을 좀 많이 처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을 지금 다 들으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오늘 시장을 보고 매매를 했다라면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다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장이 흥구석유였는데 한국석유로 바뀌는 거를 이제 알고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흥하해운이 사실 대장이긴 했는데 이 석유 쪽이 뭔가 이란 쪽 전쟁 관련해서 나쁜 뭐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이 석유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석유가 이 흥하해운이 대장이긴 했지만 석유가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석유는 움직임이 없었고 뉴스는 계속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흥하해운이 더 좋게 보여야 했어요. 그것도 알고 계셔야 했고. 그래서 얘네들이 대금이 많이 터졌지만 결국은 얘가 이제 대금이 많이 터진 거죠. 이런 이슈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이제 대금이 더 많이 터지는 상황이 나온 거고. 사실상 여기서는 대장이 뭐 해운이긴 했지만 이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이제 석유가 올라가게 되면 언제든지 얘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한국 석유가 이제 여기서는 또 올라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거를 듣고 당연히 뭐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제 경력에 따라서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아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고 그냥 종목 오르는 거, 센 거, 이런 거 대금 보고 내려올 때 뭐 사가지고 이런 데 사서 올라가면 이제 먹는 거고 떨어지면 손절 치는 거고 이런 매매를 대부분 다 하지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돈을 벌고 정말 그 올라운더나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 가지 매매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제외하고 올라운더나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정말 큰 돈을 벌고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매일지를 쓰실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큰 그림부터 먼저 생각을 하면서 점점 좁혀가면서 종목이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라도 좀 따라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그거를 늘려 나가야겠죠. 제가 이런 영상 올리면은 사실 이 보시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렵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 영상을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실 주식이 제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든 한 가지 매매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신 분들은 사실 이런 관점이 굉장히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고 생각을 이제 하면서 매매를 하고 항상 큰 그림을 그리면서 매매를 해야 하는데 이제 한 가지 매매만 하게 되면은 그 한 가지 매매의 강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저처럼 이렇게 매매하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매매일지를 써야지 이제 실력이 많이 느는 거고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이 영상을 많이 보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도 않는 걸 알아요, 저도. 하지만 지금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래도 이거를 열심히 보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매매일지 쓰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제가 지금 최대한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정말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지금 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셔가지고 계속 꾸준히 좀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